전염병 예측연구소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금처럼 행동하면 내년 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할 미국인이 총 4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0월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것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권자들에게 대선에서 조기 투표로 우편 투표를 마치면 선거날 다시 투표소에 나가서 표가 계산됐는지 확인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전문가들은 이중 투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선거 관리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총격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 도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이 벌어지는 도시들에게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러주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9,397명 늘어난 637만 4,641명, 사망자는 713명이 늘어 19만 1,77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10명이 늘어 46만 9,925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065명, 뉴저지 확진자는 389명이 늘어나 19만 8,987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6,0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염병 예측연구소가 오늘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금처럼 행동하면 내년 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할 미국인이 총 4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4개월 동안 2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워싱턴대 보건계측평가연구원은 오늘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하는 등 지금처럼 행동하면 내년 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총 41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4개월 동안 22만 3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서 오전 9시 기준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8만 6,800명을 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연구원은 최근 미국 여러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줄어들었다면서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나 쓴다면 결과적으로 41만 명의 사망자 중 12만 2천 명이 목숨을 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거리 두기 등 모든 방역 목적의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면 41만 명이 아니라 62만 명이 연말까지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1월 1일까지 정부가 더 이상 방역 대책으로 간섭하지 않고 무더기 감염을 통해 면역을 얻겠다는 집단 면역 전략을 추구한다면 사망자가 6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면서 주정부들에게 이를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0월 안에 백신이 나오는 것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런 발언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르면 10월 말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며 주정부들에게 이를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세계 백신 후보 물질이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최종 검증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올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의학계에서는 성급하게 백신이 승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인 11월 3일 전 표를 얻기 위해서 아직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이날 CDC가 제시한 10월 말 백신 준비 일정표와 관련해 이와 같이 말하면서 11월이나 12월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 효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될 가능성을 부인하며 백신이 정말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지 않은 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대선에서 조기 투표로 우편 투표를 마치면 선거날 다시 투표소에 나가서 표가 계산됐는지 확인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 투표가 무효가 될지 모르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투표하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해 선거 전문가들은 이중 투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선거 관리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윗을 올리면서 혹시 당신의 우편 투표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생각해 이중 투표를 하라며 당신의 표를 계산하지 않았다면 우편 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를 믿지 못하는 트럼프가 자기 지지표를 잃을까 봐 내놓은 발언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법이고 선거일에 긴 대기줄을 만드는 등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위급 상황에서 선거 관리 업무만 훨씬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투표가 유효표로 제대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정보는 전통적으로 당장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부재자 투표는 모든 개표가 다 끝난 뒤에야 검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11월 3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와서 자신의 우편투표 계산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은 대기줄을 길게 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도 대통령의 권고를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브린슨 벨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포틀랜드에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돌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작전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총격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 도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포틀랜드에선 지난달 29일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돌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용의자인 극진좌파 단체 안티파의 회원 마이클 레이노웰은 3일 시애틀 남서부의 레이시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서스턴 카운티 보안관실의 레이 브래디 경위는 용의자가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경찰에 목격됐다며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래디 경위는 4명의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경찰관들은 레이노웰이 체포에 저항할 당시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포틀랜드 인근에 거주하는 레이노웰이 포틀랜드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 자신은 100% 안티파 지지자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이 벌어지는 도시들에게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조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를 포함해 포틀랜드와 워싱턴 DC, 시애틀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정부, 폭력, 파괴를 허용하는 주 로컬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행정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30일 안에 마련하고 각 기관에 전달하라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14일 안에 폭력과 재산 파괴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된 지역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일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각 주와 도시들이 받아야 하는 연방 예산을 중단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뉴욕시에 대한 예산을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3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얼마 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영업이 금지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용실을 방문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백악관이 3일 이 영상을 공개하며 펠로시 의장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폭스뉴스는 3일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이 펠로시 의장에 대해 소상공인 가게들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해놓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문을 열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안에 대해 논의가 교착 상태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정작 미용실에 있었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국의 지침은 펠로시 의장에겐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용실 안에서 어두운 색의 가운을 걸치고 젖은 머리를 빗어넘긴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펠로시 의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은 이를 어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정신 나간 펠로시가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았는데 자기는 미용실을 방문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용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미용실이 함정을 팠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조사 결과 뉴욕시 전철과 버스 승객의 93%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는 마스크를 코 밑이나 턱 아래에 걸치는 등 잘못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MTA 측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TA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6개월 동안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10명 중 9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15%는 마스크를 코 밑이나 심지어는 턱 아래에 걸치는 등 잘못 착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TA 안전책임부서의 팻 워렌 국장은 팬데믹 초기 다른 어떤 도시보다 큰 위기를 경험했던 뉴욕시는 코로나19 대응에 결코 방만하거나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로선 마스크가 대중교통 이용자들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주기적으로 전철 및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탑승객의 87%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이전 91%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TA 노조 관계자들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의 엄중 단속을 요구하며 위반 시 $100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총기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총격 사건이 무려 242건이나 발생하면서 지난해보다 166%가 늘었습니다. 뉴욕시경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총 242건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과 비교할 때 무려 166%가 많아진 수치입니다. 총격 사건 증가는 곧바로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지난 8월 한 달 동안 5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7%가 늘어난 것으로 일부에서는 뉴욕시가 무법 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총 291명이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4%가 증가했습니다. 또 총격 사건은 1월부터 8월 사이에 1,014건이나 일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7%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시의 절도 사건은 올 첫 8개월 동안 총 9,942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엄청난 폭풍을 맞고 있다며 총기 관련 범죄 단속과 체포 확대, 코로나19로 늦춰졌던 형사소송 등 법원 업무 정상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서부 지역에서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는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주 등 서부 지역에 극심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국립기상국은 일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20도가량 높아진다면서 노동절 연휴 중 일요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0도에 이르고 밸리 지역을 비롯한 해안가 지역은 11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It was 100 plus degrees. It felt like it was 80 something degrees in the morning, so you're really working up a sweat. It was manageable, but I wouldn't advise it for the faint of heart.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 캘ISO는 전력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만일 발전이 폭염으로 인해 급증해서 냉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전력회사들은 순환 단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at we do then is we ask the utilities to start implementing and reducing load to meet our needs. 앞서 지난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순환 단전 조치가 이뤄져 25만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당국은 극심한 더위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적정 냉방 온도를 유지하고 절전 경보가 지속되는 시간대엔 전력 사용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무더위 속에 해변으로 인파가 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해변을 다시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가주 해변 도시들은 노동절 주말 동안 많은 인파가 해변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보건 행정 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헐모사 비치와 맨하탄 비치 시정부는 항구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안전수칙 단속을 위해 사설 보안팀을 고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초범은 $100, 재범은 $350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해변가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면 모든 해변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산타크루즈와 몬트레이 카운티 내 바닷가는 폐쇄될 예정이며 산타바바라시와 카운티 내 일부 해변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의 40대 한인 변호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900만 규모의 PPP 대출을 받은 뒤 고급 주택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에 거주하는 변호사 최모 씨를 금융사기 3건 및 돈 세탁 1건 등의 혐의로 3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3일과 10일, 23일 등에 걸쳐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6주 동안 뉴욕 일원에서 83명 등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ICE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저지시티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치고 25개국 출신 83명의 불법 이민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단속은 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 및 추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이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범죄 예방과 치안 확보를 위해 경관들의 순찰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2일 이번 주말에 브루클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인도 제도 퍼레이드 등 대규모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긴 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위와 폭력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평소보다 더 많은 경관을 투입해 주요 지역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에 있는 힐튼 타임스퀘어 호텔이 무기한으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힐튼 타임스퀘어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맨하튼 호텔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힐튼 타임스퀘어는 1일 뉴욕주 노동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시설을 무기한 폐쇄하고 10월부터 2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